지금 중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두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중국 SNS와 언론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문화, 역사 등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죠. 그때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았고 억지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만두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번에도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헬렌 워싱턴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던 중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부탁으로 한국 만두 디자인 특허 관련 조정 자문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게는 완전히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배웠던 한국은 전쟁과 가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보며 투덜거렸죠. 문화라고요? 한국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까? 서울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현대적인 도시 모습에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호텔도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은 작았고 시설은 그저 그랬죠. 이 출장은 하루 만에 끝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빨리 결론 내고 돌아가자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호텔 로비의 큰 TV에서 본 뉴스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중국, 한국 만두 특허의 반발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죠. 이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문제라 생각했던 일이 국제적인 이슈였던 겁니다.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춤추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어요. 내일 있을 첫 회의를 위해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과연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게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단순했어요. 이 문제 금방 끝내고 돌아가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아침에 일어나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특허청 건물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그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약간 놀랐습니다. 만두 특허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음식에 무슨 특허가 있죠? 한국 특허청 박 부장은 차분하게 자료를 펼쳤어요. 화면에는 갈비만두와 김치만두의 상세한 디자인 특허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정말로 미국 특허청이 이것을 승인했다고요? 저희 만두는 중국의 자오즈와 다릅니다. 박 부장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 특허청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중국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만두는 자오즈에서 유래했으며 한국은 이를 변형했을 뿐이라는 거였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미국 특허청이 이걸 승인했다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변호사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만두의 역사, 제조법, 재료의 차이점까지 상세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건 오해야, 한국은 진짜 뭘 만든 적이 없잖아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직접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 만두의 특허는 확실히 등록되어 있었어요. 디자인, 제조법, 접는 방식까지 상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세계 문화의 순서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죠. 이 출장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일정을 확인하니 김치박물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김치라고? 이것도 뭔가 논란이 있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리 곳곳의 김치 이미지였습니다. 음식점 간판, 광고판, 심지어 관광 안내소에도 김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김치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김치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큐레이터 이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죠.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치도 원래 중국 거 아니었어요? 이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최소 삼국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이 선생님은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재료, 발효 방식, 맛까지 완전히 달랐어요. 또한 김치 파오차이 논란과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대해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보는 동안 김치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지역별, 계절별로 수백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절임 방식과 발효 과학이 정교했죠. 기록된 문헌들도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받아온 교육과 인식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큐레이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문화가 대부분 차용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후에는 한복 전시관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복과 중국 한푸, 일본 기모노의 차이점을 세세히 설명해 주었죠. 선, 색상, 어라인 실루엣의 독특함까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담당자들과 대화했어요. 왜 한국 문화는 자꾸 표절 의심을 받나요? 김 국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목소리가 묻혔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중국의 주장과 다른 국제 기준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와 기록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확인하니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푸드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국가의 음식 부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갈비만두와 김치만두 부스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스에 다가가자 시식 코너에서 갈비만두를 맛볼 수 있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만두의 맛에 놀랐습니다. 얇은 피 안에 풍부한 맛이 가득했죠. 옆에서 셰프가 만두를 빚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동작 하나하나가 정교했습니다. 갑자기 부스 앞에 중국 대표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크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오지의 도용이다. 중국 전통 음식을 표절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한국 부스 담당자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중국 대표단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직접 맛보시고 판단하세요. 저희는 만두의 제조법과 역사적 배경을 여기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은 감정적 대응 대신 차분하게 시식과 제조법 설명을 이어갔어요. 주변에 모인 관람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하나둘 만두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논쟁은 없었지만 그 공간엔 확신이 있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특허청 박 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건 조용한 전쟁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증거와 경험으로 말하죠. 전시장을 둘러보며 다른 한국 음식들도 살펴봤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까지 다양했어요. 각 음식마다 역사와 제조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QR코드였습니다. 스캔하면 그 음식의 역사적 기록과 문헌이 영어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저녁에는 한국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감정적 대응보다 시스템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국제특허, 유네스코 등재, 학술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하죠.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전략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외치기보다 차분하게 증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익숙한 미국식 접근법과는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는 여러 층 위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보이는 고궁, 한옥들이 그것을 증명했죠.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광경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언가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만두랩이라는 레스토랑 방문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나 택시에 올랐어요. 이태원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셰프 김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했죠. 오늘은 특별히 만두의 역사와 철학을 경험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셰프의 안내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직접 만두를 빚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소를 만들고 피를 얇게 밀어 만두를 빚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듯했죠. 한국 만두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셰프는 여러 종류의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갈비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까지 다양했어요. 먼저 갈비만두를 맛보았죠. 입안에 퍼지는 풍미에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전에 먹어본 만두와 달랐어요. 이건 자오즈가 아니야. 전혀 달라.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셰프는 계속해서 각 만두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치만두는 일제강점기 시절 식량이 부족할 때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고기 대신 김치로 소를 채우는 지혜였죠. 우리 음식은 생존의 역사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냈는지 보여주죠. 식사를 마친 후 셰프가 저를 다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셰프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존과 정체성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죠. 서양에서는 음식이 먹는 즐거움이라면 동양에서는 철학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음식이 역사고 생존이고 문화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음식을 통해 한 민족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에 셰프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냉동 만두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이걸 드셔보세요. 그때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생동감 있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문화가 담긴 맛, 역사가 녹아든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특허청, 문화재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의 연속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도착하자 정성진 국장이 맞이했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특허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통 음식, 의복, 공예품까지 체계적으로 특허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기반 접근을 중요시합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 보호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다음으로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보여주었어요. 수백 년 된 문헌들이 디지털화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통 음식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였어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음식 레시피와 조리법, 사진, 영상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김태희 교수는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중국, 일본 문화와의 차이점에 대해 학술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의 문화방어 전략을 발전시켰죠. 김 교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힘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으로 자신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지식재산권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어요. 중국은 외치고 한국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어요. 감정 아닌 증거, 주장 아닌 제도를 활용해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방식이 감탄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체계적인 문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문화 강국은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야. 뿌리와 논리로 증명돼야 해. 다음 날 미국 뉴스와 화상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죠. 아침 일찍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미국 뉴스 생방송에 연결했습니다. CNN의 글로벌 트렌드 프로그램이었어요. 진행자는 만두 특허 분쟁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로서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했어요. 이 사안은 국제특허법의 관점에서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양측 모두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진행자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워싱턴 박사님, 미국 특허청의 전문가로서 이 분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과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치박물관, 국제 푸드 전시회, 만두랩에서의 경험, 전문가들과의 대화가 모두 떠올랐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이 돼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문화를 증명해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행자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만두라는 음식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역사적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체계적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문헌 기록, 제조법의 차이, 맛의 독특함까지. 특히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증명해가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만두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 인터뷰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 이건 만두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가 해시태그가 되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만두와 중국 자오지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죠. 한국문화원에서는 제 인터뷰 클립을 공유하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낯설게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렌즈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죠. 문화란 단지 유명한 예술품이나 웅장한 건축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정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특허청과의 최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 TV에서 제 인터뷰가 다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CNN뿐 아니라 BBC, 알자지라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만두 특허 분쟁은 이제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담론으로 발전했죠. 한국 특허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들에서 만두 주문이 폭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미국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만두 만들기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허청에 도착해 최종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자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증언할 수 있는 전문가였죠. 미국 특허청에 돌아가면 한국 만두의 고유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음식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한국 측 대표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특히 박 부장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 도자기로 만든 만두 접시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만두를 즐기실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고궁, 한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경이로웠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셰프 김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레스토랑이 예약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만두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다고요. 헬렌님 덕분입니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제 안에 있던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후진국이라 여겼던 이 나라가 세계를 앞서는 방식을 보여줬구나.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문화란 거창한 주장이 아니라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진정성이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셰프가 준 냉동 만두를 꺼내 기내식과 함께 먹었어요. 그 맛이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과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